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금융센터 정용혁입니다. 무역계약과 관련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무역계약 관련된 내용은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역계약 실무,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관련 국제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무역계약에서 인코톰스 2010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뭐 주요 조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역계약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계약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합의, 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합의인 경우는 계약이 되지 않고 있고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합의라는 것을 계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합의는 계약이다. 이거는 이제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된 진술이고요. 계약은 합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합의라는 것이 계약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약은 합의다는 맞는데 반드시 합의가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이 별도 비슷한 개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거래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Letter of Intent라고 해갖고 LOI 또는 L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LOI는 뭐냐면은 본 계약 전에 계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어느 하나의 의향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 의향서만 제출을 하고 실제 계약을 제한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거래를 제한한 당사자의 명성, 페임 밸류죠. 그 명성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거래 의향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에 제한하는 경우에 거래 의향서를 제한해서 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I라는 것은 단지 거래 의향서다, 거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 명성에는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 의향서보다 좀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라는 게 있죠. 서로 당사자가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대충의 윤곽에 대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 이제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예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합의를 하는 점에서 계약과 좀 동일하지만 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세부 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MOU는 그냥 큰 개념만 이 거래에 관련된 큰 틀만 합의를 하고 그리고 세무적인 내용은 이 본계약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법적 구속력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약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의 분류 관련해 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사실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계약을 분류를 하게 되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쌍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서로 대가적 의무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모두 채무에 관련된 어떤 의무와 관련된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이 이런 쌍무계약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편무계약은 뭐냐면은 당사자 일방만이 대가적 의무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편무계약은 증여나 사용대차죠. 증여라는 건 일방적으로 돈을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편무계약이 되겠고요. 이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대차도 무료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편무계약에 해당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쌍방이 서로 대가를
대가의 의미를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계약을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뭐 매매나 임대차, 교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무상계약은 말대로 뭐 의무를 이해하는 당사자가 어떤 그 금전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증여나 사용대차 등이 무상계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는데요. 이 낙성계약은 뭐냐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뭐 물품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무역계약이 낙성계약이 되겠죠. 자, 요물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인도를 해야지만 이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계약은 그냥 계약만 문서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낙성계약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물계약은 물품을 인도를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 자, 이게 요물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이 있는데요. 요식계약은 이제 형식 있는 계약이죠. 그리고 불요식계약은 형식이 없는 계약을 그 불요식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무역계약, 뭐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된 무역계약은 뭐 앞에 설명드린 계약 중에서 뭐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낙성계약 및 불요식계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계약의 형식이 어떤 거고, 그리고 무역 관련돼서는 어떤 계약에 해당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역 계약을 할 때 뭐 양식을 많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그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그 뭐 정형화된 틀이 없습니다. 뭐 일부 이제 정형한 틀이 있지만 그 내용에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사항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위반 사항일 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계약이 되겠고요. 이 앞서 설명드린 거는 좀 이론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의무에 따른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죠. 매매 계약 관련해서 매도인이 뭐 재산을 또는 물건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자동차를 2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자, 이것도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증여죠. 증여라는 것은 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증여한다라는 겁니다. 뭐 A가 B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함,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교환이라는 게 있죠. 교환 관련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적인 이외의 수단, 뭐 물품을 서로 반대급부로 주고받는 계약을 그 교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와 B가 자동차, 오토바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교환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죠. 뭐 임대차 관련해갖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제외하고 그 목적물을 인도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 자, 이런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A가 B에게 자동차를 1년간 빌려주고 아니면 사용료를 받기로 합의함. 아니면 뭐 그 상가 같은 경우도 맞죠.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자, 상가를 빌려주고 임차료를 뭐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런 계약이 전부 다 그 임대차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리스 계약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이제 그 사용대차라는 건데, 자, 사용대차라는 건 뭐냐면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다르죠. 뭐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용대차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이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가 B에게 자동차를 1개월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합의한다. 자, 이 내용이 사용대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oan for u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nvited contract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어떤 뭐 건축을 뭐 공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계약을 뭐 제3자한테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를 이제 도급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공장을 신축하기로 합의함. 이게 뭐 도급 계약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주요 무역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 계약의 무역 거래의 주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계약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 그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서 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원유를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뭐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거래. 자, 이게 그 주 계약이 돼서요.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뭐 법률 자문이나 컨설팅, 기술 교육 또는 의료 관광이 되겠고요. 뭐 세 번째로 이제 뭐 플랜트 수출 계약, 해외 공사 계약,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계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대상 중에서 무역 거래 주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음 뭐 무역 거래 주 계약에서는 뭐 선박 건조 계약, 위탁 가공 계약, 뭐 판매전 계약, 그리고 뭐 대리점 계약, 위탁 판매 계약.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본질적인 계약을 뭐 무역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무역 거래 보조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실질적인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라 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계약을 이제 무역 거래의 보조 계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용장 대금 지급 보조, 뭐 출상급 수입상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대금 지급 방식을 뭐 신용장 거래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신용장 대금 지급 보증이 뭐 무역 거래 보증 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이 보증서를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계약도 체결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행성 보증 계약이고요. 그리고 뭐 환원과 약속을 발행하는 경우는 어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헌법이 이제 뭐 보조 계약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수출상이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해서 운송 지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운송 계약을 맺는 계약, 운송 계약도 무역 계약의 보조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뭐 셀러 입장에서는 뭐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보험에 대해서 셀러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뭐 인커텀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자, 보험 계약도 무역 거래 보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한 거래 약정과 여신 거래 약정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출상이나 수입상이 뭐 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수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한 거래 약정과 그리고 여신 거래 약정이라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역 거래 보조 계약이 되겠습니다.